저는 헤겔과 시민사회를 읽었어요. 네, 이 책은 헤겔의 법철학 파트, 법철학 가운데서 인륜성 파트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인륜성 파트는 가족과 시민사회, 국가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장 시민사회만 번역을 했다라고 해요. 번역이 법철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미루다가 이 파트만 해도 먼저 시작을 하자 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나 시민사회, 국가 그러니까 인륜성 파트에 대해서는 하나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해서 결혼 역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헤겔의 시민사회가 들어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겔의 책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은 시민사회를 이루는 조건은 무엇인가? 나의 이 개별성, 나의 주관적인 욕구와 나의 자연성, 본능, 끌어오는 본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과 의욕의 형식적인 자유. 예, 자유는 있지만 형식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형식적인 보편성으로 고양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든이라고 하던데요. 이 빌든이라는 단어를 독일어를 도야하는 이라고 이 저자가 해석을 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형성하다, 교육하다, 함양하다, 개발하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별성 가진 나의 주관적인 욕구가 펄펄 끓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편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갈고 닦는 연마하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서 삶이 아닌 도야로서의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사명이고 그게 나를 해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가면 사실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과거에는 본덩으로 살아서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러는데 교육이 들어가면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해방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야말로 도야라는 그 작업이 보다 높은 해방을 위한 노동의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노동은 밖에 나가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인륜적 실체성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야. 그 통과 과정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륜적 실체성이라는 것은 헤겔이 말하는 인륜성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인륜성이 드러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인륜성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서로 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그 양심에 내가 얼마나 잘 따를 것이냐 라는 거죠. 이 도야로서의 문화, 그 과정 중에 노동이 있는데 노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론적 도야와 실천적 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 도야는 언어의 도야를 낳는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표상활동, 그리고 하나의 표상에서 다른 표상으로 옮겨간 모든 질적 활동의 활발함, 복잡한 이런 것들을 내가 오성의 일반의 도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하나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 변증 과정을 겪잖아요. 부정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 하나가 계속 성장하고 살이 붙어서 새로운 지식 단계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연마하는 것이 이론적 도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관념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천적 도야는 뭐냐? 이런 정신적인 노동, 내 언어의 변화로 인해서 실천적인 도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내 행위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성이 계속 연마되면 과거에 했던 나의 어떤 행동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는 게 힘인 거죠. 옛날에는 아는 게 병이야 이래서 등한시했다면 지금은 계속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캐치해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적 도야는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클럽 안에서는 이론적 도야라는 것은 책을 계속 읽어내는 거죠. 책을 계속 읽어내는 거고, 이 실천적 도야라는 것은 우리 발표하시다, 강의하시다 그러면 그 행위에 뛰어드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이론적 도야와 실천적 도야의 과정을 통해서 교양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양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인식의 작업에 이르려면 도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법률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배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배심원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옆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교정받을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서 교정할 수 있게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교양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교양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아주 가벼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득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는 1년 했고 누구는 10년 했고 누구는 20년 했고 이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는 1년 3개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누구는 뭐랄까요? 속도가 빨라요. 프로이트 이론이니 들레지니 이런 것들을 막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도야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숙련성에 불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층의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계층은 개념에 따라서 실체적인 계층, 형식적인 계층, 보편적 계층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실체적 계층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봄 되면 우리가 씨앗 뿌릴 거잖아요.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걷어들여요. 추수해요. 그거만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3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계층은 제가 이제 밀을 농사지어서 이렇게 밀을 추수했어요. 그러면은 밀을 갈고 닦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효소화해서 다시 상품을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4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북클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강의를 했구나. 이걸 가지고 나는 여기서만 강의할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가겠어. 이 이론을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강의를 하러 나가겠어라는 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편적인 계층을 나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 상황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자신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수학했으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지. 실체적 계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인 거예요. 사회 상황. 이 공동체가 원하는 그 관심사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만 오로지 신념을 갖고 삶을 사는 보편적인 계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마 5차원적 삶을 사는 더 앞서가고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리더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